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CNN의 보도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증폭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북한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측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네. 알아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알지 못할 가능성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북한 내에서도 아주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일반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네. 또한 그런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북한 보도매체라든가 관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은 매우 신중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에 대한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제였나는 생일상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어제도 시리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사진은 없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어제 보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이다 하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외교 행위는 결국 국가 수반의 일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재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동신문에서 내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다만 그것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에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별개라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북한 내에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안정을 유지하는 기조를 계속해서 견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네네. 과거 2011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에도 네네. 12월 17일에서 19일까지 북한 보도는 정상적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19일 날 급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보도 매체로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저의 추측일 수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정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 매체에서 이렇게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도 참 많은 추측을 더 낳게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 예. 정부 입장까지도 포함해서요. 예.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 예. 다만 그것이 일부 보도처럼 심각한 상황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네. 서방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매체들이 북한을 갖다가 압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사실 이런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들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흥미로운 보도가 이 부분이에요. 그 경제난을 이례적으로 고백하는 듯한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또 어떤 의도인지 참 궁금증을 낳게 해요. 그만큼 지금 북한 상황이 어렵다. 그것의 반증이에요. 그 예. 내용을 전체를 읽으면 결국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항전해서 정면 돌파하자. 네.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 아무튼 자신들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은 북한 경제가 어렵다. 네. 왜 그러냐? 사실은 2017년에 마지막 제재 이후에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뻔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김정은이 정상회교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활로를 찾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경제적 활로를 열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국경을 차단하니까 네. 그쪽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수혜가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가자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네. 지금 상황을 갖다가 돌파하자는 메시지로 낸 거죠. 네. 그만큼 지금 북한 경제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데 보면은 어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한 데 이어서 미국은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합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미국은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요. 아직 네. 불확실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여지를 놔둔 거죠. 네, 예. 다만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판단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괜찮거나 또는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자체 판단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의 합참 차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 여전히 북한의 핵무력과 군사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부 동요는 없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정찰기가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네네. 북한군의 이상 동향이 없다는 거죠. 예. 두 가지 측면일 거예요. 북한군의 이동이 없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유사시와 같은 경우에는요. 군 내부의 통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한 이상 징후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군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주목되는 지금 언론 보도가 이제 폭스뉴스의 보도인데 지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뭐 비상계획은 항상 군 차원에서는 준비해왔어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계획 5029라든가 그런 부분을 미국은 이미 인지하고 있고 미국 국무부 차원 또 국방부 차원에서 중국이나 이런 쪽하고도 과거에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논의한 과정도 있었고 그런 것을 정리해서 발전시켜 놓은 계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또 주목받는 게 작게 5029라는 게 참 주목받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작전 계획은 아니에요. 아, 미국의 예. 계획이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하면은 작전 계획이라고 하고, 예, 예. 그것은 5027이나 5015 전문전 계획은 작계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5029과 같이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한 것은 작전 계획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년 계획, 콘플랜이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개념계획 5029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유고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고 예. 그거로 인해서 인도적 재난이라든가 또는 뭐 핵무기라든가 WMD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한미 연합 군사력이 작동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김정은의 이러한 건강 이상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도 그 단계를 가동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고 5029 같은 경우에는 개념 계획이라고 부르지만 2015년을 전후로 해서 많이 발전시켜 놨어요. 예. 2009년에는 저도 그거 작성하는데 일부 참여도 했었는데 예, 예. 국방부에 있어가지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정부가 결심을 하게 되면 김정은의 이상 징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작동한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하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 또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데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뭐 공개 행보에 나설 뭐 그런 시기를 좀 검토 중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충분히 검토 중일 거예요. 건강이 네. 아주 악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결국 건재한 모습을 보여야겠죠. 네. 과거에도 목발을 짚고 나왔듯이 너무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대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대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건강 상태가 뭐 심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공개 행사에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건강 이상설이 나오니까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에요. 이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보완제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존재하는 한 김여정 지금 부부장이죠. 역할은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예. 만약에 그런데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면은 김정은의 의지로서는 결국 자신들의 가계를 지키는 차원에서 자기의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결국 김여정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네. 하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이양받을 때와 지금 북한 상황은 다르다고 봐요. 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양받은 2011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8, 9년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네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권력 세습이 가능했지만 지금 김여정의 위상이라든가 역할은 그 당시에 김정은만 못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과거와 다르게 북한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가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